부산시의회가 시산하 공기업 두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자로 판단했습니다. 황령산의 전망대 등 복합관광시설과 케이블카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환경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열흘 동안 구정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올해부터 사상구가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료를 직접 지원하고 청년들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금을 3배 확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첫 일정으로 시작한 시산하 공기업 두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자로 판단했습니다. 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신임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재임에 도전한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후보는 앞으로 관광 분야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덕성과 관련하는 의혹들이 남아있어 몇몇 위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있었으나 업무 성과와 조직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자세와 오랜 기간 관광 분야 근무 경험을 통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충분하고 이근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해선 환경 분야 전문가로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시와의 소통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에서 그 역량이 충분하여 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시민 환경 복지 실현을 목표로 부산을 지속 성장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선도하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데 적격한 것으로 시는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본격 추진과 북항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등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당면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함과 동시에 글로벌 허브 도시, 시민 행복 도시로서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바른 인성 교육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윤태한 의원은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당부했고 박종률 의원은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영철 의원은 부산 간문인 부산역 일대 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1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갑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황령산의 전망대 등 복합관광시설과 케이블카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환경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업을 백지화하고 개발 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법을 찾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의 허파라 불리는 황령산이 난개발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에 전망대 등이 들어서면 황령산 고유경관에 교란과 뒤틀림이 발생하고 곰솔 수백 그루가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또 과도한 조명으로 야행성 맹금류와 텃새들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황령산 개발은 시민의 뜻과 미래 세대와의 기후 생태적 생태전 정의에 위반되는 행위로 반지구적, 반지역적, 반시민적 파괴 행위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수만 년 형성된 고유 경관의 훼손과 더불어 발달 과정의 산림 생태계를 파괴시키면서 시민이 향유해야 할 생태 환경 경제적 이익과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런 개발은 개발 행정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와 대원 플러스 그룹은 2021년 8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개발사가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산 정상에 높이 118m의 봉수 전망대 등 복합 관광시설물을 조성하고 황령산 레포츠 공원과 전망대를 잇는 539m 길이 케이블카 등도 만들 예정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도대체 누구가 동의하고 찬성한 개발입니까? 시에 돈 한 푼 안 들어간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시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장 남겨줘야 될 자연유산을 저렇게 막무가내로 민간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개발을 허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 누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까?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 결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하구의회도 지난 5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열흘 동안 구정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의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회기를 정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는 구청 각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의 경청을 담보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사구청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첫 임시회인 만큼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사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의회 상임위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안건 심사에 나섭니다. 의회 운영위는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심사합니다. 총무위원회는 사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 관련 조례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한 안건들은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한편 사하구의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간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연수를 떠나려다 출장 일주일 전 취소해 위약금 560만 원을 경비로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황욱 예비후보는 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에는 색깔이 없다고 강조하며 단일화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교육자는 미래와 아이들을 위한다는 철학으로 교육해야 하고 이념적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은 진보 보수의 틀을 깨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 예비 후보는 AI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맞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사상구는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또 국민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사상구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대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사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천만 원 이하 대출에 대해 첫 1년치 보증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해 지원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가진 청년 모임이나 단체에는 공모를 통해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국민보장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 진단 위로금은 기존 65세에서 61세 이상으로 보장 연령을 늘렸습니다. 보장보험은 사상구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피해 발생 3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조상 땅 찾기를 연계한 상속 등기 안내, 부동산 안심 중개 무료 상담실을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중주차나 사고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를 수집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주차 안심 번호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운전자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QR코드가 부착돼 있습니다. 부산 남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주차 안심번호입니다. 코드를 촬영하면 12자리의 가상번호가 자동 생성돼 차주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위급 상황이나 주차 문제 등에 대비해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남성 2명이 홍보 목적으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대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정보가 아무래도 좀 노출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그리고 저도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좀 많이 안심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차 안심번호는 3년 전 제주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는데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남구는 올해 6,400만 원을 투입해 QR코드 4,000장을 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여 대의 차량이 등록했습니다. 개인 휴대번호가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생긴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하고 이거를 한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해당 동사무소 가시거나 교통관리과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지금은 바로 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남구는 QR코드가 모두 소진되면 추가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 가덕도 청가 일주도로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다시 개통됐습니다. 가덕도 선창마을과 윤리마을을 잇는 도로는 지난 2021년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인접한 산지가 무너져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이어졌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32억 원을 투입해 2023년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3개 구역에 계단식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보수공사로 도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브라마베 전국 파크골프대회 결선 경기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2,700여 명이 참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3차례에 걸친 예선전을 통해 결선 진출자 476명을 선발해 결선전을 치릅니다.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말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인증을 획득해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치매 환자를 위해 사상구가 구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기초지자체가 이 시설을 짓는 건 처음인데요. 치매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24년 12월 사상구 인구는 19만 8천여 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합니다. 10년 사이 2만 명이 넘게 증가했고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긴 상태입니다. 2023년이면 32.7%, 2040년엔 4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상구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18년 2,690명, 2024년 12월 현재는 3,6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구는 치매 환자 돌봄을 비롯해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내가 치매가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좀 더 부족하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우리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현재는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했습니다. 특광역시 중 기초지자체가 치매 전담 요양원을 건립하는 첫 사례로 꼽힙니다.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은 모라동 모덕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일반실 없이 48명을 수용하는 치매 전담실로만 구성되고 프로그램실과 공동 거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각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케어를 비롯해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자문을 좀 구하고 운영 체계를 조금 잘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치매 전담 요양시설로 해서 노인 친화 도시 사상 만드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상구는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에 77억 원을 투입합니다. 치매 전문 기관이 위탁 운영토록 하고 운영비 일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설계 공모에 들어가 올해 12월 착공,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부산에서는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가는 신노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 등으로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하센터 음악실. 색소폰 연주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퇴직 이후 배우기 시작했다는 색소폰 연주 실력이 여느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이곳 하센터에서 동아리 연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세대 간 소통하며 이어왔던 동아리 활동. 이제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로 따뜻함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박자를 맞추고 악보를 본다는 건 치매 예방에 도움되고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늘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지금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 매일 모여가지고 서로 호흡 맞추고 그런 점 참 좋습니다. 하센터 또 다른 교실, 칼림바 연습이 한창입니다. 늦었다 싶었던 나이에 시작했지만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가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조금 매력적인 그런 악기일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나와서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만나고 젊은 사람들 생각도 알고 또 이렇게 배우니까 다시 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좀 젊어진다는 것, 그런 거 생각했어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 신노년들을 위한 시니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하센터. 부산시는 2곳에 불과했던 하센터를 올해는 6곳 추가하고 2026년까지 16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동아리 모임을 위한 공간 지원을 넘어 동아리 간 네트워크는 물론 사회 기여 활동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인데 계속 이제 저희 시 재정이나 국 재정이나 이런 걸로 완전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일종의 노노케어인데 그런 자원들을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복지 비용 감소시키고 이분들의 주체적인 여가활동도 보장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신노년층의 활기찬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동호회가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배우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본을 키워나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구 중에서 가장 두터운 그 신중년이 노년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자리매김으로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신노년 세대가 더욱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에서 인구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하면 영도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폐조선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입히며 도시를 재생했더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커피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의 커피 산업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커피섬 영도의 도전은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카페입니다. 방문객이 적다는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이곳은 고객들로 분주합니다. 영도 바다를 보며 커피를 즐기는 것은 물론 직접 체험하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도 있다 보니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도라 하면 되게 섬이라고 되게 고립된 지역에서 볼거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 되게 웅장하면서 커피를 진짜 소개하고 싶구나. 커피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구나. 여기서 직접 생두를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수입도 해오시고 이제 그걸 이제 로스팅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두부터 커피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쪽에서 볼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영도구는 부산 원도심 중에서도 지역 소멸위기가 가장 높은 지역. 이런 용도에 인구 유입에 물꼬를 튼 건 도시 재생으로 커피 도시로 변하면서부터입니다. 국내 커피 생두의 90%가 부산에서 수입되고 유통된다는데 착안한 정책입니다. 폐조선소를 적극 활용해 커피 특화거리를 만들자 문을 닫은 창고형 공장과 빈집 등의 자리에는 수많은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지자체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어 커피 산업 육성에 거점을 만드는가 하면 기술 지원부터 전문 인력 양성까지 나섰습니다. 여기에 축제까지 열자 2017년 110개에 불과하던 영도의 커피 전문점은 2023년 247곳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생두 수입부터 원두 가공이나 소비, 유통, 연구개발,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파생 사업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영도는 해양 조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에 커피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관련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최근 영도구를 커피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정책이 정부 공모에도 선정된 상황.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커피를 통해 일자리와 관광객까지 잡아낸 영도가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한 어떤 커피 산업의 모델을 보여줄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북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북구의회는 2022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과 주민과의 만남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민조례 청구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